근데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 가결이 되고 나서 이제 워낙 그 당내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노가 커지다 보니까 탈당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과 우려가 있어. 저도 뭐 여러 유튜브가 절대 탈당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회 그 발표를 보면 25일 현재 오늘 오전 7시 15분 기준으로요. 탈당한 인원은 5,864명이고요. 반대로 입당한 사람이 37,79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몇 배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탈당한 사람보다 입당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부에서는 뭐 그 당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걱정을 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래요? 누구예요? 예, 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당원들만 들어온다. 지지자들만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게 걱정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걱정을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원 가입이 급증하는 건 박수를 쳐야 박수를 되지. 쳐야지 당연히. 거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찬성표 던진 사람들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럴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 가결 이후 2명을 입당을 시켰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 5배 중에 제 2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욱더 당원들의 힘을 모아야 된다. 네. 이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반하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또 많은 입당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사실 당원이 또 이끌어가는 당인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힘을 모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당원들이 지켜야 돼, 이재명 대표를.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못 맡겨놓겠어요. 그쵸. 못 믿겠어요, 이제. 그걸 이제 이 사람도 확실하게 본 거니까. 언제 뒤통수를 칠 줄 알아? 무서워 죽겠어. 아주 칼 꽂는데 아주 그냥 등에서 화를 쏴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 또 이재명 대선 주자가 됐을 때 그랬을 때 당원들이 사실 급증한 게 사실입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해서 들어오든 누구를 지지해서 들어오든 그거는 바람직한 거죠. 당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이제 뭐 한 25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당원들이.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300만 이상으로 당원들은 늘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민의가 좀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당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왜냐면 저는 당원 투표하는 거 자꾸 대의원제도 저는 그래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도 당원 직접 투표를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투표하는 게 쉽잖아요. 뭐 이렇게 옛날처럼 막 모여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다 휴대전화 갖고 안심번호 하면 다 되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공직자 후보 선출은 저는 당원 직접 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뭐 그리고 자꾸 뭐 여론조사인데 그렇게 여론조사 할 거면은 대선 후보도 그냥 여론조사로 뽑으면 되지 뭐하러 여론조사도 하고 뭐 당원 투표도 하고 합니까? 여론조사도 당원이 그러니까 당원이 원하는 후보를 국민들한테 내놓는 과정이 사실 공천의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당연히 그냥 당원 투표를 하면 돼. 그래서 그 룰을 한번 정해 놓으면 사실은 어떤 선거가 오더라도 그냥 그 공천 룰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원들이 맞아요. 직접 투표하면 되는 하면 거니까요. 되지. 그러면 당연히 그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많이 가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뭐 당연히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원도 느는 거고. 예. 그게 맞아요.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 결사체예요. 정치 결사체가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서로 모여서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뽑아줘야지 누가 뽑아줍니까 대체? 그렇죠.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뽑아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서구도 보니까 강서구만 구분해서 보니까 탈당이 95명이고 입당이 473명이에요. 여기도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모 여론조사를 보니까 중도층에서는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는 진경훈 후보가 앞장서 있고 중도만 따로 분리해서 분석해 봤더니 거기에는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로만 본다고 하면 진경훈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안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사실 이제 국힘은 엄청나게 거기다가 이제 뭐 안철수 상임고문 등등을 아주 그랜드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또 가결이 됐고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힘써야 될 곳은 사실은 강서구청 보궐선거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이겨야 사실은 그 국민들로부터 사실 어느 정도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지금 서울시당도 거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실장도 지금 거기 가 있느라고 여기를 못 오고 있거든요.
실장이 거기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세요. 실장 예, 보고 우리, 있으면. 예, 맞아요. 이기호. 이기호. 예, 실장님. 열심히 뛰어야 돼. 왜냐하면 진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요. 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받은 사람이고 이게 총선 수도권의 바로미터가 되는 네.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같은 그런 선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되니까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꼭 전화해서 민주당 후보 지지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고 이거는 정권 심판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 못된 행동들을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에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궐선거다 네. 보니까 투표율도 사실 좀 걱정이 낮죠.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교훈 후보가 물론 앞서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에 또 안주해서 절대 그러면 안 투표장으로 돼요. 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꼭 함께 큰일 나요. 다 같이 손잡고 투표장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사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뭐 당내 분열, 갈등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지금 당장 사실 현역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그 당 지도부도 사퇴하지 않는 지도부는 지금 강서구청 가서 밤낮으로 뛰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네. 뛰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선거는 아무리 앞서가도 자만하면 안 되고 또 뒤지고 있다는 상황, 심정으로 계속 뛰어야 그렇죠. 돼요. 그게 예.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누구든 친척이든 아는 분이든 지인이든 꼭 연락하셔서 한 번 더, 또 한 번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전화하셔서 꼭 지지를 부탁하시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됐죠.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고영식 기자님 어떤 분들이죠? 사실 그 4명이 출사표를 던졌죠. 예. 예. 김민석, 그다음에 남인순, 그리고 홍익표,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 예. 근데 이제 네 분이 다 뭐 홍익표 의원은 지난 경선 때는 뭐 이낙연 캠프에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또 친이계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친명계 비리의 싸움이 됐죠.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김민석 의원의 경우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거는 김민석 의원의 경우가 그 체포 동의안과 관련돼서 가장 강한 메시지를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주 부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어떻게 이제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좀 메시지가 좀 강한 후보들이 좀 있다는 게 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원이 막판에 이제 그 경선 참여를 출사표를 던졌는데 한 번 했었고요. 한 번 했었죠. 당내에서는 사실 이제 우원식 의원이 워낙 합리적이고 그 공적 헌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분이어서 사실 추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러면 우원식 의원을 추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경선을 하지 말고 추대론으로. 지금 뭐 이 대표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또 경선까지 해서 내부 갈등을 뭐 분열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경선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좀 걱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경선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막 개파색 나오고 또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기가 좀 그러니 그냥 추대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강선할 거라고 봅니다. 뭐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남인순 의원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을 굉장히 뭐 그 강하게 어쨌든 출사표를 던지셨기 때문에. 그럼 우원식 의원은 결국은 그 당내에서 좀 이렇게 추대해서 좀 나와달라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이제 사실은 추대한 셈이죠. 본인의 의지보다는 그게 강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원은 명단이 없어가지고 아닌 줄 알았어요. 나중에 급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그 감옥에 가게 됐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뭐 이러지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싸워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약간 대표 대행 체제가 운영이 될 수가 있고 가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것이죠.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기준이 이재명 대표와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또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진짜 구속이 된다고 하면 끝까지 투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도 신청하고 또 뭐 석방 동의안 이런 것도 막 하고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이제 뭐 비대위 체제로 가자 했을 때 그걸 그냥 단칼에 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해야 돼. 또 어리버리 이상한 사람 해놓으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리저리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딱 당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고 특별히 당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표잖아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쫓아낼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총선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없이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뭐 아까 구행식 기자가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과 통한다고 저는 봐요. 도리어 이재명 대표가 핍박받는 게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고 저는. 예, 근데 어쨌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상징성이에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그 당의 총선 승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정도의 대권 주자를 사실 만들어낸다라고 키운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당내 지도자를 사실 뭐 그 검찰에 그 아가리 속에 갖다 바치는 거는 사실 누가 봐도 사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맞아요. 자, 어제 그리고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계속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당 지도부 전체가 다 책임져라, 사퇴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비명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바로 앞에 10월 11일은 강서구청 보궐선거장 근데 보궐선거가 있고요. 안 돼.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도부 자체가 사퇴하는 거는 지금 그런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바람직하지 않고요. 뭐 송갑석 최고위원이 뭐 사퇴한 건 본인이 뭐 판단을 했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혹시나 지금 구행식 기자가 예상하신 것처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최고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해서 꿈 깨시라. 절대로 안 물러난다. 물러나면 안 돼요. 절대 물러나면 안 되고요. 당이 그럼 진짜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 원내대표단이 다 물러났잖아요. 근데 최고위원회까지 없어버리면 누가 당을 컨트롤하냐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면 이제 공천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도 이제 공천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도부 공백 상황은 사실 용납하기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뭐 저는 이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됐고 이분이 해외 가서도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행동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임안 통과해 봐나 마나 자기 안 잘린다는 거잖아. 뭐 무슨 해임안이 통과되든 말든 자기 할 일 다 하고 중국하고 만나고 그리고 뭐 저는 보도 내용도 그래요. 시진핑 만났는데 이제 방한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방한 이슈를 뭐 시진핑이 먼저 꺼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 맞죠? 제가 얘기한 게. 근데 다른 언론에서는 꺼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방한은 문재인 정부 때도 시진핑 주석 방한은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도 지금 그 미국과 일본의 편중된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그 경제적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가지고 사실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에 그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제 개선할 의지를 좀 살짝 비추기는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최종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로서는 시진핑 주석을 방안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남았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 중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중국도 사실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얼굴이 좀 굳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한덕수 총리 혼자 그냥 웃고 계시고.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그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사실은 헌정사상 최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날 사실 그 헌정사상 최초인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현역 국무총리의 해임안이 통과된 것, 그다음에 현직 검사의 탄핵안이 통과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죠. 그렇죠.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건 저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기소권을 본인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나 검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야? 김학의 전 차관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99만 원짜리 세트 술 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
처벌 안 받고 넘어가잖아요, 막. 근데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회에서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검찰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기소권을 자기들만 갖고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준 건 검사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언제든지 국회가 당신들 잘못하면 국회가 나서 처벌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당 아니었으면 부결될 뻔했다며 정의당에 감사하자 이런 걸 올렸다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정의당을 칭찬하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올리는 거 보고서 진짜 이게 좀 허탈을 하고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웃음이 나온 정도였는데 근데 정의당은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소수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 예전에 그랬었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불체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라고 하는 공약 또는 당론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이제 그걸 당론을 지킨 거죠. 거기에 집중한 거죠.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투표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정의당 6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의당이 6석이 만약에 그 부결에 투표를 했다고 한다면 통과가 안 됐죠. 통과가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역할을 한 걸로 사실 기록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본인들 이제 총선 과정에서 다음 총선에서 내년에 정의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뭐 정의당 당원이었다가 탈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사실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당이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도대체 제1의 타깃이 어디냐? 윤석열 정권이냐? 아니면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냐? 이건데 사실 뭐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니 그 순위가 뒤바뀐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선에 이런 식의 정치 행보는 뭐 본인들은 자기네들의 당론과 공약을 지켰다라고 자평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사실은 내년 총선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보라고 보기는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소원 씨는 정의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선명성을 잃어버린 이후로는 사실 뭔가 거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정당이 사실 딱 거대 야당과 또 여당 이렇게만 두 개만 존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당이 또 존재하는 게 국민의 입장으로도 본인의 또 뜻을 밝힐 수 있는 좋은 또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의 정의당의 모습은 그냥 내부에서 계속해서 총질이 또 일어나고 또 외부를 향해서도 뚜렷한 그 선명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 사실 내년 총선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또 계속 지켜봐야 될 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없이 추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조건 민주당과 차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타깃의 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첫 번째 타깃은 당연히 윤석열 그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검찰과 한 몸인 윤석열 정권인데 그걸 자꾸 더불어민주당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받을 일이 많죠. 뭐 있죠, 당연히 없는 맞습니다.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건 비판받아야 또 당연하다고 보고요. 근데도 이제 이 순위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의당이 굉장히 좀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좀 안타깝고. 뭐 이번 총선 어떤 경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나 이런 분이 있었을 때 그때의 정의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서 좀 진보적 성향에 있는 분들도 예전엔 진짜 그런 적도 많았어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네요. 아마 이제 내년 총선은 정의당한테 가장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 물러나라 뭐 이런 투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의 당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의당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정치적 그렇게 해야만 본인들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법리를 따져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불과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